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자, 처음으로 1편과 2편이 나뉘어진 시도인데요. 바로 2편입니다. 앞에 1편을 못 보신 분들은 잠깐 가서 보시고 오시면 흐름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이 책 코스모스라는 제목은요. 사실 우주를 뜻하는 말은 유니버스란 말이 있는데 이 굳이 코스모스라는 말을 쓴 거는 코스모스는 어떤 질서, 우주의 질서를 뜻하는 건데 카오스의 반대편에 있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이 책 자체가 이미 과학서적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7장 이후부터는 바로 그런 면을 확실하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7장에서는 고대인들이 은하수를 대했던 자세에 대해 설명하며 고대 그리스로부터 중세, 근대를 거쳐오며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을 기술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코스모스라는 개념을 설명을 하는데 우주를 아름다운 조화가 있는 전체, 코스모스로 본다는 거예요. 사실 얼핏 이 장이요, 이 책의 제일 앞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칼 세이건이 부를 나눈 건 아닌데 여기까지가, 그 앞에까지가 1부고 여기서부터 2부가 아닌가 싶어요. 1부는 태양계에 대한 어떤 분석과 소개를 다뤘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는 태양계 넘어 은하계로 나갈 때 은하계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를 쭉 설명한 다음에 지금부터 또 은하계도 차근차근 기술을 한다는 개념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2부가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8장 시간과 공간을 가로지르는 여행에서는요. 이 제목에 걸맞게 아인슈타인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빛의 속도로 이루어지는 우주 여행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는데 광속에 거의 근접한 속도로 여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주를 한 바퀴 도는데 56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생각보다 적죠. 근데 사실 이거는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한테 느껴지는 시간이고요. 밖에 있는 우리에게는 수백억 년에 걸친 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의 과학기술로는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여행인 거죠. 9장은 별들의 삶과 죽음인데요. 수소핵융합 반응으로 태양 같은 별이 탄생하고 이건 시간이 흐르면 적색거성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구도 태양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태양이 확장돼가지고 지구를 먹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뭐 그렇게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그게 수십억 년 뒤라고 하니까요. 그 정도 되면 인류가 다른 별로 이주했거나 아니면 멸망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이제 흑색외성에 대해서 결국 사라진다라고 하는데 이런 반응들이 급격하게 일어나면 그걸 초신성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별이 폭발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장에서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우리 모두는 별들의 자녀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를 구성하는 입자들이 원자적 수준으로 가면 오랜 옛날에 은하 어딘가에 적색거성이 폭발해서 생긴 입자들이 흩어져서 모인 것이 우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지구인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별의 아이인 셈입니다. 정말 시적이네요. 10장 영원의 벼랑 끝은 대폭발, 빅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플러 효과를 통해서 발견된 팽창하는 우주라는 개념이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게 우주가 계속 팽창하는 것인지 아니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 중에 팽창 과정에 있는 것인지 이걸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요. 몇십만 년 내에 알 가능성도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여기서 칼 세이건은 굉장히 스스로 이제 그 대단한 아이디어다, 멋진 아이디어다 라고 칭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데 우주가 계층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립자 같은 것도 하나의 은하를 이루고 있고요. 우주를 이루고 있고 우리의 우주나 은하도 결국엔 그 윗단계의 수준에서 보면 하나의 소립자 정도의 크기가 아닐까 이런 얘기거든요. 예전에 MIB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은하를 하나 찾아 헤매는데 알고 보니까 목걸이 정도 하나의 크기의 은하였다. 거기에 이제 하나의 우주가 들어있다라는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런 반전이었는데 아마 칼 세이건의 아이디어에서 그런 반전이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11장 아유 이게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네요. 11장은 미래로 띄운 편지라는 장인데 이거는 보이저호에 인간의 정보를 담아서 우주로 띄워보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구에서 발생한 전파가 앞으로 수백 년 후에는 생명체가 살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공간에 다다른다라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12장 은하 대백과 사전에서는 고등 문명의 개수를 추정하는 식을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이 장이 좀 재밌는데 그 식을 소개한 다음에 계산해 본 결과 우리 은하가 속한 이 은하 수에만 해도요, 은하계에만 해도 적어도 수백만 개의 문명사회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해요. 뭐 수백만 개나라고 깜짝 놀라시겠지만 1조 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100만 개다라고 해봤자 이게
이걸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도 0.0001%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희박한 확률로 있는데도 수백만 개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들 사이의 평균 거리가 한 200광년 정도다라고 추정을 하니까, 그러면 지구에서 다른 생명이 있는 데까지 200광년 정도 된다는 얘기니까요. 아직 라디오 단파가 이게 우주를 가로질러서 고등 문명의 행성에 아직 도착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구라는 행성에 사람이 있다, 누군가 있다라는 생명의 신호를 아직 다른 고등 문명이 수신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예측까지 하거든요. 13장 마지막 장이 어떻게 보면 좀 동떨어진 듯 보이지만 사실 주제에 가장 가까운 장입니다. 1조 개의 별들을 가진 1조 개의 은하가 존재한대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인간의 존재라는 건 정말 미미하게 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보면 그런데 광막한 코스모스의 바닷속에 놓인 새로운 세상,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가능성이 우리 앞에 무궁무진하게 펼쳐져 있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인간은 전쟁과 불신, 이런 소모적인 일에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서로 죽이거나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 우주적으로 생각하면요, 인간은 거의 멸종 위기종이나 다름없다라는 거니까 이럴수록 우린 종으로서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인류를 있게 한 코스모스의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아야 된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바로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라는 우주과학 대서사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건네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책을 읽다가 나름의 깨달음을 얻는 포인트가 무소유일 때가 많아요. 큰 인생에서 아둥바둥하는 것이 무슨 필요냐, 때로는 집착을 버리자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데 이 책 코스모스를 보면요, 그야말로 우주적 시간과 공간 앞에서 도대체 인간의 문제라는 것이 무슨 필요냐, 거의 파리 발톱의 때만큼도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1조 개의 은하 가운데 하나인 우리 은하죠. 그런데 이 은하에만 1조 개의 별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문명이 있을 가능성만 수백만 개. 그러니까 곱하기 1조 개를 하면 이 전우주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있을 것이냐, 이런 정도 되니까 그야말로 스타워즈나 아니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같은 데서 은하 종족들, 우주의 종족들이 교류하는 그런 장면 있죠. 그런 장면이 떠오를 지경입니다. 인문학을 배운 과학자답게 이 책은 과학책이지만 우주에 대한 경외심을 노래하는 무슨 시처럼 느껴져요. 저는 카페에서 이 책을 굉장히 좀 몰입해서 읽었는데, 그 책을 다 읽고 나니까 정말 우주에 다녀온 느낌이 살짝 나는 거 있죠. 우주적 시간과 공간을 상상하면서 책을 읽다 보니까 뭔가 대인배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정말 좀 유쾌한 경험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첫 책방은 바로 코스모스였는데, 시간이 되시면, 아니 이게 시간을 내셔서라도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한 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니만큼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전파, 또 우리 전구라는 말을 쓰기로 했죠. 전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